안녕하세요. 통합심사 파트 김진영입니다. 과정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적정성 심사는 기본요건 심사, 신청제한 분야 심사에서 통과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목별 기준에 따라 미흡 항목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주요 부적합 사례를 설명의 자료집 2권에 담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된 내용은 기존 승인 이력과 관계없이 부적합 판정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적정성 심사는 훈련 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에 대해서 적정성과 우수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내용에서는 편성 내용, 훈련 시간, 교재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사하고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교강사는 교과목별, 교강사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시설과 장비는 갖추어진 시설과 장비가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항목별을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훈련 내용 중 내용 편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 수준들이 서로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시를 보시죠. 현장 밀착형 실무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죠. 목표는 높은 수준으로 잡았는데 실제 편성한 내용은 초급자 대상의 기초훈련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훈련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훈련 과정명과 목표에는 이론과 실기를 모두 대비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편성한 것은 이론만 편성해서 부합하지 않게 편성한 것으로 보고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과정명은 모집 및 홍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칭과 부합한 과정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 편성 중 국기 직종 정의에 부합하도록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저희는 국기 편성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국기 편성 가이드에 안내되어 있는 권장 능력 단위 준수 여부, 불필요한 내용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종 정의에는 5개 광고 디자인, 바깥에 광고하는 디자인을 5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실외에 있는 5개 디자인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을 하긴 했으나 실제 편성은 기초 편집 디자인만 훈련하는 것으로 구성해서 목표와 편성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국기 편성 가이드는 소통마당, 과정심사, 자료실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시간 항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 자격증 대비 기준 훈련 시간을 최대 100시간으로 안내했으나 200시간으로 과도하게 편성했습니다. 실제 100시간으로 안내를 했지만 100시간을 추가로 편성해서 과도한 추가 편성으로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실업자 계좌제, 자격증 과정의 경우는 기준 훈련 시간을 초과했을 때 초과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사유인 경우 심사위원회 적정성 판단에 따라 초과하였더라도 적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 사유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 적정성 판단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융합과정, 자격증 2개 이상 대비 과정 편성으로 인한 초과 편성 등 사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사항은 소통마당, 과정심사, 자료실에 설명의 자료집을 담아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시간과 관련된 내용인데 소양교과와 재량교과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과는 직기초라고 불리는데요. 전체 훈련 시간의 10%를 초과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NCS를 60% 이상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NCS 적용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NCS 전공 교과를 50시간, 소양교과를 10시간, 그리고 나머지를 40시간 편성해서 총 100시간을 편성했다면 이 소양교과 10시간을 NCS 시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전체 훈련 시간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NCS 적용 시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량 교과는 전체 훈련 시간의 10%까지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단 20시간 내에서만 가능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식조리 직종은 재량 교과 시간을 5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위가 더 한정적인 직종이 있으므로 부적합 사례집과 편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재 심사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훈련 시간을 실기 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는 실기로 편성하고 이론은 30%로 편성한 교과인데요. 이 중에서 실기 교재는 아예 누락을 시키고 이론 교재만 등록한 경우 실기 교재에 대해서 조건부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목차를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고 교재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별로 페이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출제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출판사에 요청해서 개정된 목차를 첨부하고 비굴한 내용에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 직무훈련, 현장 실습, 훈련 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정 직무훈련은 해당 과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훈련 목표 하단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법정 직무훈련 해당 여부에 반드시 예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고가의 훈련 장비가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에는 실습 요건에 해당하여 현장 실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협약사항, 실습 내용 등을 심사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신청 가이드와 HRD 내 심사 신청 작성 방법은 설명의 자료집 1권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 편성은 실업자 훈련은 NCS 능력 단위로만 편성이 가능하고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 NCS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모두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는 혼합해서 편성이 불가합니다. 다음 항목은 훈련 방법입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번입니다. 제빵 자격 실기 과정인데요. 실기 대비 과정이므로 반죽하기, 발효하기, 굽기와 같은 훈련생이 직접 실습을 수행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을 강의법으로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여 미흡 판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론 과정의 경우 강의법이 적절하긴 하지만 실기 과정의 경우는 강의법뿐만 아니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추가로 훈련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에 대한 사례 예시 2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상세 페이지 제작과 같은 훈련생의 실습 내용을 평가해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서술형 시험으로만 진행한 경우 실습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부적합받았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 목표에 도달하기에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인지 그리고 평가 방법인지를 심사합니다. 설명의 자료집 2권에는 직종별로 평가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안내된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향 훈련 방법은 스마트 혼합 훈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체 훈련 과정에서 쌍방향 훈련을 훈련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부적합 처리됩니다. 시스템상 쌍방향 훈련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제한은 하긴 했으나 기타나 혼합법처럼 수기로 쌍방향 훈련을 기술한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훈련 강사입니다. 교과목별 학위, 전공, 경력, 자격증 취득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교강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미용장 자격 과정인데요. 미용장 자격 과정임에도 자격증도 없고 현장 경력도 없어서 훈련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자격증 대비 과정은 최소 동등 자격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만 적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별로 요구하는 교강사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명의 자료집 2권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항목은 시설입니다. 훈련 시설은 대상, 정원수, 훈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면적이 충족되는지, 훈련 과정을 운영하기에 적정한지 시설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시설의 용도는 강의실, B 시설의 용도는 실습실입니다. NCS 기반 훈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용도별 최소 면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시설이 용도별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각각 구비하시면 됩니다. A 능력 단위에는 강의실, B 능력 단위는 실습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훈련 기간에서 A 능력 단위와 B 능력 단위를 편성했기 때문에 강의실과 실습실을 각각 구비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5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상을 구비하라고 했으므로 45 이상, 80m 제곱 이상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훈련 시설의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실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외부 전경사진이나 도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사 항목은 훈련 장비입니다. 훈련 장비는 목표, 내용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NCS 기준에 반죽기가 3인당 1대 구비하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원이 12명인 경우에는 4대를 구비해야 하지만 3대만 구비한 경우 조건부 적합받게 됩니다. NCS 기반 훈련 기준에 제시된 장비를 등록하셔야 되고 정원 대비 필요 수량이 충족한지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자료집에 직종별 훈련 장비 주요 조건부 적합 사례 및 유의사항을 등록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